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 의원님들께서 조금 불편하시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8월 인사청문회 당시 이 김문수 장관의 태도 그리고 그릇된 역사인식과 관련해서 분명 문제를 제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굽히지 않아서 결국 청문회가 파행이 됐습니다. 결국 우리 환경노동위원회가 청문회 보고서조차도 채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9월 9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 나와서는 사과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사과가 뭐였냐면 저로 인해 가지셨던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위원들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뭐 그냥 단어만 사과라는 부분이 들어갔을 뿐 전혀 돌아가신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사과, 유가족들에 대한 사과, 또 세월호 참사 유족들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또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과 관련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다시 한번 본인의 생각을 밝혀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제가 무슨 문제가 더 있는지 더 공부하고 역사적 사실과 각계의 각종 말씀들을 더 공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장관에게 다시 한번 본인이 명예를 훼손한 사자들에 대한, 그리고 살아계신 유가족들에 대해서 진정어린 사과를 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한 달 전에 더 공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공부한 결과가 우리 헌법과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합치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청문회에서 퇴장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미자 의원님. 상주 문경 상주 이미자 의원입니다. 한노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관련돼서 오늘 국정감사는 역사관을 갖다가 테스트하는 자리도 아니고, 정말 민생을 위해서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어떤 따뜻한 정책을 펼칠 것인가, 그에 대한 또 문제점은 없었던가 지적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만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더 따뜻한 복지, 더 따뜻한 정책을 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우리 그 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임금 체불에 대해서 한 가지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배고픔을 절대 모릅니다. 노동자에게 있어서 임금이라는 것은 생존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에도 14일 이내에 임금 체불에 대해서 다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체불임금은 계속 쌓여만 가고 있고, 특히 엄청난 체불임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있는 이런 현실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 이유도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됐고, 어느덧 9년차 삼선 의원이 되었습니다. 이거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 기간, 이 12월 9일까지 우리 정기 국회 기간인데요, 적어도 한노위에서는 임금 체불에 대한 반을 형성해서 지금까지 쭉 임금 체불돼 있던 이 부분에 대해서 12월 9일까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임금 체불임금 그 건절 대책반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이 전통이 돼서 계속 그 정량화시켜서 매년 국정감사 시작할 때에 우리가 9월 1일부터 하죠.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그 기간은 그 해에 있었던 임금 체불에 대해서 건절시키는 그런 기간으로 정해서 한노위에서는 이걸 해결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간에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고, 같이 해내서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일한 만큼의 노동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서 생존해 나가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말 급여 못 받아서 눈물 짓고 한숨 짓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 이 22대 한노위에서 이것을 반드시 해냅시다. 위원장님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고,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야당 의원님들 우리 그 김문수 장관께서 역사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역사에 대한 인식 자체는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가 논쟁의 여지가 있고 반론의 여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잠시 접어두시고 민생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노동자를 위해서 올바른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미자 의원님. 네, 강덕권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앞서서 김문수 장관의 공식적인 사과를 국회 기록에 남겨서 우리 후손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22대 국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몇 가지 좀 얘기하겠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지난 청문회에서 일제 강점기 시절 우리 조상의 국적은 1번이었다고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대정부 질문에서 제가 알기에는 박해철 의원이 질문했을 때는 일제 시대 때 우리 조상 국적이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와 외교부에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김문수 장관의 생각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물어보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한번 들어주십시오. 한일 강제 병합 조약이 강압적으로 체결된 만큼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법통을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상해 임시정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강점기의 조선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적을 가졌습니다. 이 사안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국시입니다. 더욱이 일제 시절 일본은 본인들의 국적을 우리 선조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국적법이 우리 선조들을 일본 국적법의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그렇고 법무부와 국무총리 역시 대한민국 국시에 따라 일본 강점기 조선인은 대한민국 국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일제 시절 조선인이 일본 국적이었다는 장관의 개변은 대한민국의 국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그야말로 반국가적 발언입니다. 국가의 국시와 헌법을 부정하고 정부를 부인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될 수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이 현실에 자괴감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김문수 장관은 기본적으로 노동 관련 실태에 대해서도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그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정권에서는 실질 임금이 상승했다고 장관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실질 임금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9.3% 증가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오히려 1.3%나 떨어졌습니다. 김문수 장관의 거짓말은 이뿐이 아닙니다.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주휴수당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가 2021년 발표한 주요 국가 최저임금 제도에 따르면 스위스, 스페인, 아일랜드, 콜롬비아, 대만, 태국, 필리핀 등 많은 국가에서 주휴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께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김문수 장관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저는 방금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두 분 말씀 주셨고 우리 이미자 의원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의사 진행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현안 질의할 때 당시 장관의 발언으로 이미 퇴정이라 그럽니까? 상임위장에서 장관이 밖으로 나가는 그런 처분을 하셨습니다. 지휘를 하셨죠. 그때 일은 그걸로 끝나야 되는 거지. 그렇다면 매번 이 상임위 열릴 때마다 장관이 본인의 입장이 어떤 거다라고 해서 그게 맞지 않으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마다 매번 이른바 퇴정 조치를 하실 겁니까? 그 질문에 아마 쉽게 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장하는 취지가 일단 국감은 국감대로 하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또 물어보시면 본인이 답하겠지만은 국감이 우선이지 개인의 양심이라 그럴까요? 생각을 계속 강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위원 정혜경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김문수 장관님의 그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해서 저희가 퇴장 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 그 연구를 해오시겠다 하셨고, 그러면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그 연구를 해온 결과를 답을 드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국정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김문수 우리 장관님께서 하신 그 발언이 역사인식에서 대단히 문제가 있고 국무위원으로서 자질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개선이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답변을 듣고 그 답변이 제대로 나오면 국정감사 진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위원장님께서 김문수 장관에게 변화된 사항이 있는 것인지 그 입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그 9월 9일 환노위 전체회의 때 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더 공부하고 역사적 사실과 각계의 말씀 이런 부분들을 더 공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발언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죠? 네, 그로부터 9월 9일이니까 거의 한 달 가까운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하는 취지를 다 들으셨을 테니까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생각을 좀 많이 가다듬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한번 장관님의 입장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일제시대의 일본의 지배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고 우리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남긴 데 대해서 우려하시는 심정은 저 또한 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존심 그리고 우리 민족의 생존이 중대한 침해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원님들이나 저나 생각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국적 문제를 직접 물으셨는데 국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공부를 여러 가지를 해보면은 국적이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나갈 때 여권에 표시되는 것 또는 국적이 꼭 필요한 어떤 사법 시험을 본다든지 학교의 설립 과정이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또 국적이 명기될 수밖에 없고 그 명기된 모든 사실은 일본 제국의 여권 이런 식으로 다 표현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인 기록과 또 당시 우리나라와 맺은 조약 또는 일본의 법률 또 조선총독부의 재령 이런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은 그런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조선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국적을 아무리 일본 국적이라고 자기들이 여권에 서도 송기정 선수께서 가슴에 일장기를 붙여도 일본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송기정 선수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유니폼에 일장기가 붙었다. 그러니까 그 메달 딴 거는 일본 메달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민족의 가슴과 정신과 이 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또는 오히려 일본 제국주의 자, 장관님, 예. 그 발언을 조금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문이 복잡한 질문은 아니거든요. 얘기 좀 해주시죠. 요약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자, 임자 의원님. 그래서 발언. 저는 네.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문제는 매우 제가 공부를 그동안 하고 오늘 또 아침까지 새벽까지도 하고 어제도 12시 넘게까지 제가 공부도 하고 전문가들 말씀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개인이 감당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답변을 드릴 능력은 제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견해도 너무 다르고 또 사실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을 당시 여권을 찾아본다든지 당시의 법률이나 재령을 찾아본다든지 호적을 찾아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일본 제국의 지배 범위가 대만의 경우도 있는데 또 그 다음에 사할인 경우도 있고요. 우리 한반도도 있고 이런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가 침략을 해서 자기들의 군사력으로 지배하고 있던 곳은 모두 일본 국적을 강제한 겁니다. 우리가 일본 국적 취한 게 아닙니다. 그 강제하고 그러면서도 일본 내지인보다 우리 대한민국 민족은 차별받고 선거권도 없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국적이라는 문제하고 이 민족이라는 문제하고도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제국의 국적을 우리한테 강제로 덮어 씌웠다고 해서 우리 민족이 일본 민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족은 오히려 일본의 침략 때문에 더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고 민족 정신이 더 강해지고 더 우리 한글을 사랑하고 하는 이런 많은 그 사례가 있고 또 박해받았던 우리 주시경 선생이든지 뭐 송희정 우리 선수든지 많은 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국적을 우리 한반도에 강제하고 이렇다고 해서 우리 한민족 정신이 약해진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졌다. 독립운동도 더 강해졌다. 저는 그렇게 주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가지고 이제 1965년 한일 기본조약 2조 이미 무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석상의 차이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 논문도 제가 여러 편 읽어봤는데 일관되게 그 당시에도 양국 간에 합의는 못했고 다만 1945년 일제 폐망 이후에는 당연히 일본 국적은 끝나버린 거죠. 아니죠. 그 끝난 거죠. 끝나고 그 다음에 미군정이 왔습니다. 자, 아니,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정혜경 의원님 그래서 발언할 때는 예, 좀 그래서 이 들어보시고 문제는 대신 우리 예, 장관님 위원장께서 자, 이제 시간을 짧게 발언을 좀 하시라고 요약해서 예, 요약하면은 요약해서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정리해서 말씀해 이렇습니다. 주세요. 예, 그럼 요약을 하겠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국적이 어디냐 하는 것이 사실의 관계와 법령의 관계와 또 조약의 문제와 이게 다 다르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뭐 교수 담당 교수들 전문가 학자 서적 이런 걸 봐도 제 개인의 힘으로 간단하게 결론 내릴 수 있는 수준도 안 되고 저도 또 뭐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딱 떨어지게 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권위 있게 이 문제를 가지고 조사도 하시고 공청회도 하시고 청문회도 하시고 특별한 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얼마든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 보고 이 국정감사 앞이나 또는 뭐 인사청문회 할 때 짧은 시간에 단답으로 답해라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제가 말씀드리면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장과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저 이 진정한 말씀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주셔서 차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저 개인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정리하는 정말 진지한 입법부 차원의 노력과 조사와 또 연구와 그 국민들과의 공청회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 주셔서 결론을 내려주시면 저는 그거 따르겠습니다. 제가 뭐 안 따를 아무 이유도 없고요. 저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김문수가 완전히 뭐 이게 민족 정신이 없는 사람 아니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민족주의 때문에 학교에서 죄적도 당하고 뭐 여러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민족 정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제시대 때 국적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 사실상 여권이나 여러 부분에는 일본어로 되어 있다는 것이 그 당시의 역사적 기록이라는 이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태성 의원. 그 뭐 이 자리가 또다시 뭐 인사청문회 자리가 된 것 같아서 좀 유감인데 그 뭐 퇴장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발언 듣고 그리고 그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좀 덧붙이자면 저희가 집중하는 게 그렇게 일본이 강제로 침탈했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고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는. 그게 의원님 지금 생각하고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자, 발언권 얻고 의원님들 말씀하세요.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시고 만약에 발언권을 얻지 않고 말씀하시면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발언권 하세요. 자, 지금 자, 의원 발언 여전히 중단해 주시고 김태선 의원님 발언 계속하세요. 자, 제가 김태선 의원님 발언 발언 듣고 계속하세요. 말씀하세요. 발언 저 좀 하겠습니다. 자, 이민자 의원님 발언 방해하지 마세요. 자, 발언 듣고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세요. 예, 자, 김태선 의원님. 그런 얘기를 발언하세요. 하셨는데 왜 이 부분에 사과를 안 하냐고요. 그냥 방금 말씀하신 게 저희가 듣는 거랑 여당 의원들이 듣는 게 똑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사과를 하셔야죠. 그걸 인정하셨으면 사과를 하셔야죠. 근데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만 사과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들어와서 집주인을 결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동사무소에 가서 등기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내 집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김문수 장관께서는 뭐라 하냐면 그건 강도 집이다. 그건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라는 너무 자명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인정 안 하고 부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는 이게 민족이고 국적이고 그거 누가 모릅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건 그 당시에 침탈된 과정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그 국적 일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인정하신다면 사과를 했어야죠. 그리고 지금 들어보면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인정 못하겠고 또다시 시간을 더 끌자는 것밖에 안 돼요. 지난번에 공부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다시 국회에서 논의 좀 해달라. 저는 말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또 답변 회피하신 거고요. 저희는 이런 상태에서는 국정감사 진행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 김문수 장관의 퇴정을 요청드립니다. 네, 김희상 의원님. 이 해도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한 이야기들이 다 나왔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감장입니다. 여기에 역사관을 국감하는 자리도 아니고 그렇더라면 그러한 어떤 문제 조금의 오늘 충분한 장관님도 충분한 설명도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과를 강제적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윽박 지르는 그런 어떤 형태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감장에 오늘 노동부 국감인데 이 소중한 시간을 좀 허비하지 말고 여기서는 노동부의 국감에 대해 의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런 국감으로 우리가 잘 만들어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꼭히 할 부분이 있다면 이후에 진짜 시간을 한번 내가지고 여야가 이래 앉아가 또 장관님 한번 모셔놓고 진짜 한번 논의를 한번 합시다. 그런데 할 때마다 뭐 사과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국민들 보기에도 이거는 정말 나쁜 선례라고 이래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관을 국감하는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산적해 있는 노동 의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고 정상적으로 좀 이 국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할 때마다 자꾸 퇴장의 이야기, 뭐 퇴정의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 좀 야당 의원들한테는 이게 몸에 좀 배인 것 같아요. 이래 보니까. 그리고 이런 회의장에 오늘 충분한 어떤 설명을 이래 들었으면 그런 부분들도 존경하는 우리 이미자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뭐 대한민국 말이 서로 틀립니까? 듣는 자리가 서로 틀리다고 해서 들리는 부분들이 또 틀리게 들립니까? 다 똑같이 다 느끼고 그래 하는 부분들인데 우리는 다 느끼고 이 부분에서 설명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민주당 의원들은 이 부분을 자꾸 곡해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오늘 장관님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국감을 정상적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박홍배 의원님. 예.
까지 얘기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김문수 장관께서 오늘 또 이전에 하지 않으셨던 몇 가지 새로운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 국적법 얘기를 하셨고 국적자였다 얘기, 또 국적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일제 강점기 당시에 우리 국민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 뭐 역사적으로도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제국 헌법이 한반도에는 시행되지 않았고요. 일본의 국적법도 한반도에서 시행이 된 적이 없습니다. 대신 호주법을 시행을 했죠. 국적법을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국적법에 따라서 여권 같은 것을 취득을 했을 경우에 우리 국민들께서 해외로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해서 일부러 하지 않은 겁니다. 그 부분 강덕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국적자 아니었습니다. 국적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시는 것처럼 일제 강제동원 그리고 위안부 문제가 대법원과 한국 법원에서의 판결이 다르게 나옵니다. 일본의 법원에서는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일본 국적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국가총동원법, 일본의 국민징용령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적용이 됐다. 그래서 강제징용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대법원이 했었었고, 반면 우리 대한민국 대법원은 1919년으로부터 원천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이 법들이 적용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강제징용이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판결들을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 지금 뭐 일본 국민은 아니었는데 일본 국적자였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그냥 수용한다라는 것은 그것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강제징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좀 퇴정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우리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 오늘 좀 퇴정시키고 나머지 국정감사 좀 진행하고 또 추가로 간사님들께서 좀 협의하실 부분 협의하시도록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여야 의원님들께서 같은 취지의 내용을 가지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관님께 한 번 더 여쭤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장관님 여야 우리 의원님들 말씀을 다 들으셨을 거라고 보는데 뭐 얘기는 간단합니다. 과거에 일본 국적으로 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었고 그런 것을 근거로 아마 장관은 뭐 일본 그 당시에 일본 국적이었다. 우리 선조가 그다음에 혹은 뭐 일본 국민이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 한일 병탄 조약이 무효이고 또 일본의 통치권의 행사가 불법이고 강점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한 이런 호적의 기재라든가 또 그것을 근거로 일본 국민으로 표현하거나 하는 것은 무효다. 그리고 그 무효는 처음부터 이렇게 무효였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헌법의 해석 그리고 또 헌법에 대한 우리 아까 박공배 의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강제징용 판결이라든가 일본 위안부 관련된 판결에서도 우리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한 취지가 있고 또 우리 정부의 이제까지 입장도 1910년 한일 병탄 조약부터 무효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인데 그 입장에 따른다면 그 장관께서 발언한 일제하에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잘못된 표현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이 대답 여하에 따라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아마 회의 진행이 참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얘기 한번 하시죠. 1965년의 한일 기본조약으로 그 이전에 1910년, 1905년 을사늑약이든지 이런 것들이 다 원천무효다라고 하더라도 65년까지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그 흘러간 역사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 올림픽에 나갔던 걸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돌릴 수 있냐. 그래서 많은 우리 선조들이 그 시대를 이미 경과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과거 지나간 부분이 많은데 지금 와서 그 부분이 무효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적으로 다 강압에 의해서 무효였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당시에 국적은 일본 국적으로 그 식민지를 침탈한 일본 제국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일본 국적자로 해놓고 또 실제로 내지인과는 차별을 해가지고 아무런 일도 못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많은 그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서 뒤늦게 그게 무효라고 하더라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점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럼 송기정 선수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왜 일장기를 달고 나갔느냐? 그러나 그분은 애국자였다고 저는 보지 친일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자꾸 반복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저도 의원님들하고 그 점 생각이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계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또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과는 좀 생각 같다고 그러시지만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1965년 한일 기본권 협정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 재헌헌법, 현행헌법의 이런 해석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또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일제하 그러니까 1910년 한일 강제 그 병탄 조약 자체가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다. 그리고 그에 근거한 일본의 통치권 행사가 불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고 그 당시에 합법적이었다가 해방 이후에 무효로 됐다고 하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 장관께서는 사인도 아니고 국무위원으로서 일본이 주장하는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충분히 지금 여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장관님이 그 입장을 계속 고수하시는 한 이게 회의를 진행하면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우리 국회로 하여금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에 대해서 따져보고 그 근거를 가지고 향후에 어떤 고용노동 정책의 수정이라든가 입법 또 예산, 국정 통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헌법과 법률이 국회에 권한을 주었고 또 우리 국민께서 그 충실하게 국정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계속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상 이 정상적인 국정감사가 진행되기가 어렵다고 저로서는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오늘은 우리 장관께서 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국정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장관님 퇴장해 주십시오. 왜 퇴장을 해야죠? 자,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우리 장관님께서 계셔서는 국정감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퇴장하도록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유는 말씀을 드렸고 장관께서는 퇴장을 해주십시오. 그 말씀은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장관께서 퇴장하세요. 똑같은 말을 똑같이 듣는데 왜 민주당은 그렇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기획당 없이 어떻게 국정감사 합니까? 민주당의 자, 장관께서는 퇴장을 해주시고 나머지 국정감사는 나머지 증인들과 함께 다시 밝혀주시면 제가 퇴장하겠습니다. 그 퇴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장관님 말씀에 수긍이 돼야만 한다고 그런다면 그것도 말이 안 맞는 얘기죠. 여러 가지 이유를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아니, 그렇게 그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퇴장될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설명했으니까요. 자, 장관님 퇴장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의 행보입니다. 이거는 사회권 행보고 사회권 행보지요. 아니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 장관이 한 번이라도 저기 한 게 있습니까? 다 인정했지 않습니까? 다 된다고 했고. 자,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했다가 우리 지금 뭐 강제 네, 3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네, 그러면은 네, 이미자원님. 예. 오늘 국감이 참 제대로 잘 진행됐으면 국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서 또 노동약자들에게 조금 더 나은 정책들을 펼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시작했을 때는 만장일치로 정인 채택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조진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정감사가 아니고 국적감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러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께서 그 철회 절차를 밟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절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저는 그 정인 채택해놓고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철회하고 이 부분에 동의할 수 없고 저는 이 자리에서 그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김문수 그 장관 후보가 국가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역사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투철함에도 불구하고 왜곡되게 비틀고 그런 과정들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전 도지사보다도 김문수 그 전 도지사가 도덕적으로 보나 능력적으로 보나 좀 더 우위에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친일 좌표를 찍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따라서 저는 정인 채택이 어떤 그 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그 책무와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개인의 어떤 국가간의 투철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냥 친일 좌표 찍어갖고 몰아붙이는 이 표결에는 절대 동의할 수도 없고요. 저의 국정감사권이 침해당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저는 동의할 수 없어서 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그러면 우리 여야 의원님들 같은 표결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각자 한 분씩 의견을 듣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덕구 의원님 그리고 이따가 김영동 우리 간사님. 오늘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날입니다. 첫날입니다. 우리 그 여당 의원님들 말씀대로 우리 노동정책과 관련된 부분 또 국정 현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해결책을 같이 논의를 진지하게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최소한 지난 인사청문회 그리고 대정부 질문에서 김문수 장관께서 보여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확인하는 그것은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10시 이후에 시작된 국정감사가 어떻게 보면 김문수 장관 때문에 여태까지 파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조선의 국적이 일본이었다.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하는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저희들은 실정법 체계에서 지금 노동부 장관으로서 김문수 씨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반헌법적 입장을 갖고 있는 거. 개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문수 입장이라 그러면 얼마든지 이해하고 동의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한민국 국무위원 적어도 헌법 체계에서 장관 김문수 장관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동의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절박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라도 본격적으로 민생을 위해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노동 현실에 대해서 진작에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예정된 절차대로 진행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21대 환노위가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역할을 그리고 한노희 위원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절차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김영동 간사님. 예. 시간을 오전 10시로 돌린다면 이런 발언을 제가 했는 것 같습니다. 국감을 먼저 하자. 그리고 정말 헌법관이 우리 장관의 헌법관이 문제가 있다면 그건 또 추후에 따져볼 수도 있다. 오늘의 자리는 존경하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민생 특히 노동 약자를 위한 국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요. 저도 존경하는 강덕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빨리 국감에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꼭 유념해 봐야 될 것이 우리 김문수 장관은 장관의 지위뿐만 아니라 국감에서 채택된 증인입니다. 그 지위를 우리가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재진 의원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국감 준비를 해오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노동부 장관에게 확인하고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야 할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고 권한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미래에 우리가 다가올 국감이나 다른 현장에서 우리 위원회 결의로 불출석을 권고하거나 증인 철회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예견 가능성을 주는 것이지만은 이 자리에서 철회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신중의 신중을 더 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사유가 불분명합니다. 첫 번째, 우리 위원장께서 퇴정을 2번 요구를 했는데 장관이 안 나갔기 때문에 증인을 철회하는 식으로 이제 비춰지고 있는데요. 그 사유가 된 퇴정 사유에 대해서도 과연 장관이 좀 전에 하신 말씀 발언이 정말 우리 헌법 정신에 반하는 아주 저렇게 얘기하면 친일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잣대로 본다면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강제 병탄을 무효라 그랬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당신은 조선인이라 해도 좋고 가장 많이 차별을 받아왔고 압박을 받아왔다라는 그랬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했다고 분명히 그리고 당신 선조께서도 독립운동에 투신을 했었고요. 일본 국적과 관련돼서는 강요받은 일이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공부해서 알았지만은 일본의 국적법이 우리나라에 적용되지 않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최근에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고 저도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퇴정 사유로 삼은 헌법 질서에 반하는 국무위원인가에 대해서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기초로 한 증인 철회에 대해서도 본 의원도 반대하는 바이고 반대하기 때문에 의사표시로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결정은 굉장히 유감이고. 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간의 이견이 있으므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철회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하시나요? 네,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하셨습니까? 위 안건은 재석 10인 중에 찬성 10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국정감사 증인이 아닌 김문수 장관은 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